네, 홍미노트 7이 출시가 됐죠. 국내에서 정식 발매가 됐는데 한 3달 정도 만에 발매된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출시하고 나서. 전 직구로 좀 사용을 좀 했었는데 직구로 구매했을 때 제가 64기가의 4기가 램 모델을 한 30만원대 중반 정도 결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국내 정식 발매된 가격이 무려 24만 9천 원이었습니다. 좀 의외였어요. 생각보다 너무 저렴해서 깜짝 놀랐고요. 24만 9천 원이란 공격적인 가격에 좀 판매를 하다 보니까 하이마트에서도 물건이 없어서 뭐 이렇게 판매를 못하는 그런 품절 현상까지 있었죠. 근데 지금 재고가 좀 다시 풀려서 아마 구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사용을 해본 결과 한 2달 정도는 실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디바이스가 어떤지 장단점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호미노트 7은 카툭티가 어마어마한 디바이스예요. 예, 카툭티, 그러니까 아이폰 이런 것까지 뭐 또 아이폰을 따라해야 되나 싶은데 아이폰의 카툭티만큼 튀어나왔고요. 음, 카메라가 좀 작은데 튀어나와 있어서 그런지 좀 더 많이 튀어나온 느낌이에요. 근데 아이폰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튀어나온 거는 한 1.1mm, 1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음, 어찌됐건 생폰으로 사용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제가 써보니까 생폰으로도 좀 써봤거든요. 그런데 생폰으로 쓰기는 좀 불편해요. 카메라가 너무 튀어나와서. 그리고 액정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액정을 이 글라스를 어떤 걸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뭐 크게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 번들 케이스가 제공되거든요. 디바이스 이제 구매하면 제 디바이스와 함께 케이스가 하나 제공이 되는데 굉장히 얇은 젤리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그 케이스가 뭐 액정은 당연히 보호 안 되고요. 카메라도 케이스를 씌웠는데 불구하고 카메라가 많이 튀어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쓰기가 조금 애매해요. 예, 뭐 뒤집어 놓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 카메라가 많이 튀어나왔다 보니까 이렇게 놓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예. 그 뭐냐면 기울어져 있고 카메라 쪽 모서리가 힘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좀 폰을 이렇게 뒤집어 놔요. 뒤집어 놓는데 제가 한 2주 정도를 그런 번들 케이스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번들 케이스로 사용을 해서 보니까 액정이 스크래치가 엄청나게 났습니다. 제가 조금 막 아주 뭐 조심스럽게 다루진 않았어요, 솔직히. 예. 폰을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쓰진 않거든요. 하지만 어, 분명히 플래그십 모델 액정과는 조금 다른 클래스가 채용된 게 아닌가. 스크래치가 굉장히 좀 약한 편이라는 거. 그래서 구매하실 분들은 필름 같은 거 정도는 좀 구매해서 뭐 이제 사용하시는 게 추천드립니다. 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구매하면 3불 정도면 구매하는 것 같고요. 뭐 국내에서 구매해도 한 6,000원, 5,000원이면 꽤 고품질의 강화유리 필름을 구매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죠. 제가 이제 국내에서 정발된 부분을 이제 구매한 거는 이 블루 컬러였고요. 넵튠 블루라는 컬러고요. 레드는 발매를 안 했더라고요. 이게 중국에서는 이제 레드, 블루, 블랙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블루랑 블랙 그리고 또 64기가에 6기가 아닌가 4기가 램 모델만 단일 기종으로 두 가지 컬러로 단일 그 사양의 두 가지 컬러로 이제 정식 발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건 컬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원래 홍미노트 7은 3기가 모델, 4기가 모델, 6기가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스토리지도 이제 32기가와 64기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모델과 그나마 그 와중에 좀 비싼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모델이 사실 4기가에 64기가짜리 모델일 거예요. 그 모델을 단일로 수입을 한 거였습니다. 그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얘가 제일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4기가, 64기가. 32기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2기가를 쓰시려면 정말 카카오톡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 페이스북, 사진도 별로 찍으면 안 되고 사진 용량으로 금방 끝나버리니까 뭐 노래 같은 것도 안 듣고 나는 그냥 뭐 무슨 유튜브만 본다 이걸로.
정말 유튜브만 본다 그러면 32기가 모델 구매해도 상관없죠. 예, 뭔가 저장하는 건 아니니까 영상을.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런 사양이 있고, 이제 64기가 모델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64기가 모델이면 사진을 이제 아주 과하게 많이 찍지 않는 이상은 뭐 쓸만한 용량인 것 같고요. 그리고 램도 3기가짜리가 있는데 4기가짜리 쓰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3기가 모델도 이제 제가 4기가 모델을 이거를 3기가 모델 써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디바이스 3기가 썼을 때랑 분명히 체감적인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발매된 이 사양이 가장 최적화됐고 가장 괜찮은 사양인 것 같다, 가격 대비. 네,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호미노스 7은 스냅드래곤 660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가격 대비 성능이 높은 칩셋입니다. 그래서 보급형 디바이스에 많이 들어가고요. 갤럭시도 A 시리즈에 스냅드래곤 660이 적용되어 있죠. A9 같은 게 이런 게 들어있는데 599,000원이죠. 좀 있으면 A30죠. A30가 나오는데 좀 공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샤오미에 좀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4000mAh, 예, 4000짜리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배터리는 꽤 쓸만해요. 갤럭시 S10보다 오래 가고요. 예, 그거는 확실합니다. 왜냐면 제가 갤럭시 S10하고 아이폰 XS 맥스 그리고 홈미노트 7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유심 꽂아서 쓰고 있는데, 갤럭시 S10이 좀 많이 빨리 닿는 편이고요. 그리고 물론 사용 빈도는 아이폰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그걸 떠나서 그 디스플레이의 그런 사용하고, 그리고 이제 구동하는 그런 이제 성능들, 퍼포먼스들이 아무래도 플래그십 모델은 좀 더 많다 보니까 배터리 소모가 좀 큰 것 같고, 실제 배터리 용량도 홈미노트 7이 제일 높습니다. 4000이니까. 그래서 배터리는 좀 오래 가는 편인데, 홈미노트 5 옛날에 출시된 홈미노트 5보다는 확실히 좀 빨리 다는 느낌은 있어요. 그거는 아마 디스플레이가 커서 그럴 겁니다. 디스플레이가 클수록 배터리가 빨리 달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블루투스를 사용을 잘 안 하시면 그냥 항상 꺼두세요. 블루투스를 꺼놓으면 배터리 확실히 오래 씁니다. 그리고 뭐 홈미노트 7 이제 출시하고 마케팅, 광고를 사실 안 하잖아요. 샤오미가 뭐 광고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특히 우리나라는 광고 거의 없다 봅니다. 그래서 싸게 팔 수 있는 거야. 근데 4800만 화소의 카메라가 들어있죠. 카메라는 화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카메라도 마찬가지고요. 센서가 중요하지, 카메라 화소가 높다고 해서 좋은 카메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화소가 높으면 픽셀 수가 많다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단점이 있어요. 4800만 화소로 찍을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찍으시면 64기가 금방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 고해상도로 찍었을 때 4800만 화소까지 지원이 되지만 보통 이미지를 소모하는 것이 보통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같은 데면 그냥 로우 포맷으로 찍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찍어도 4800만 화소로 찍은 거에 뭐 한 10장을 찍었는데 이거 한 장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용량은 잘 선택하셔가지고 사진을 이제 찍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카메라 자체는 괜찮은 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카메라가 생각보다 쓸만합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한 2달 정도 썼던 직구했던 폰이고요. 요게 이제 하이마트에서 정식으로 산. 이거 보세요. 지금 케이스 안 끼워 놓으니까 이거 뭐 혼자 놀죠,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러고 카메라가 요 부분이 바닥에 닿으면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 닿기 때문에 카메라가 위험한 것도 있지만 사용하기 좀 불편한 편입니다. 예, 번들 케이스는 지금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지금 여기 지금 유심은 여기다 지금 갈아 껴가지고 요걸로 쓰고 있어요. 예. 얘는 이제 유심 안 끼고 와이파이로만 사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폰이 얼굴 인식이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특이할 정도로 빠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얼굴 인식 각도도 상당히 괜찮고요. 이 정도 각도에서는 안 나오는구나. 각도도 그러니까 좀 유연한 편입니다. 인식하는 각도도. 그리고
속도가 아이폰하고 갤럭시 S10보다 좀 빨라요. 인식 속도가. 슉 하고 열리는 뭐 소리 때문에 더 그렇게 느껴지나 모르겠는데 실제로 같이 구동을 해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락하는 그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제 아이폰은 보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디바이스이기 때문인지 좀 이제 얼굴에 3D 면을 다 인식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느릴 거고, 갤럭시 S10도 보안에 좀 신경을 쓴 편입니다. 근데 얘가 뭐 보안에 신경을 안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등록할 때 좀 찝찝했던 게 뭐 이렇게 얼굴을 뭐 돌리거나 뭐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한번 보더니 등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좀 열리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실제로 누가 다른 사람이 열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테스트 몇 번 해봤는데 뭐 눈을 좀 뭐 감는다든지 그랬을 때 절대 열리지 않고요. 예, 그냥 일반적인 사용에서 보안은 뭐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굴 인식이 굉장히 빠르고 그 얼굴 인식 각도가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다는 거, 그리고 지문을 쓸 일이 거의 없다는 거. 예. 지문 제가 등록했는지 어쩐지도 모르겠는데 지문을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얼굴 인식의 사용에 대해서 좀 익숙해서 있는지 지문 인식은 그냥 없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는 아마 사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면 카메라도 뭐 1300만 화소 f2.0 굉장히 밝은 렌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렌즈 하나로 얼굴 인식도 하면서 카메라까지 쓰는 거거든요. 보시면 자 열어보죠. 보면 카메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이게 삼성 GM 렌즈를 이제 구매해서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샤오미 폰인데 삼성 렌즈가 들어있고요. GM 1.8 렌즈인데 f1.8 렌즈가 갤럭시 S8 모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플래그십 현재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10과 뭐 아이폰 XS 맥스, 하웨이 P 뭐 20, 뭐 이런 모델하고 비교하기는 사실 어려운 스펙입니다. 카메라는. 하지만 충분히 잘 나와요. 그거랑 비교하기 그게 너무 좋은 거지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예. 솔직히 갤럭시 S10 카메라는 정말 좋거든요. 특히 초광각 모드는 정말 쩔어줍니다. 그래서 카메라는 상당히 밝게 찍히는 편이고요. 예. 초점도 상당히 잘 잡습니다. 접사 초점 잘 잡고요. 한번 찍었던 거 사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예. 이게 뭐 민들레 같은 건데 요 정도 거리에서도 접사가 가능하고 초점도 잘 맞추고 그리고 컬러에 대한 왜곡도 거의 없는 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노랗게 나오거나 이렇게 파랗게 나오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센서가 이 색감을 잡는 거는 상당히 준수한 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게 케이스 아시면 떨어져 막. 그래서 이게 폰을 뒤집어 놓을 수밖에 없어요.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쓰면 이렇게 폰이 이렇게 된다는 거. 네. 깨지진 않았는데 스크래치가 어마어마하게 났다는 거. 그리고 카메라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프로 모드가 있는데 프로 모드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다른 거는 비슷해요. 인물 사진도 되고요. 프로 모드에서 이 셔터 스피드가 32초까지 적용이 되거든요. 이건 좀 깜짝 놀랐습니다. 뭐 8초도 아니고 32초까지 셔터를 열어 놓는다는 거는 일반적인 수동 카메라거든요. 정말 그 정도 셔터를 열어 놓는 건 요즘 뭐 미러리스나 뭐 이런 수동 디카 같은 거 똑딱이 수동 모드 지원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별로 없어요. 물론 그거랑 렌즈 센서 크기가 많이 다르죠. 그래서 뭐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재밌는 사진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프로 모드가 지원이 된다는 거. 그리고 1000분의 1초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찰나의 순간까지 뭐 수동으로 찍어볼 수 있는 거죠. 자동으로 찍었을 때 자동으로 찍으면 보통 250이나 뭐 500분의 1초 뭐 그렇게 아주 밝은 데서 그렇게 찍히긴 해요. 아주 밝아도 IS 지가 알아서 막 적용해가지고 막 하는데 카메라 좀 다루실 수 있는 분들, 수동을 좀 아시는 분들은 요거 재미나게 좀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파노라마 같은 거 뭐 카메라 뭐 요즘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인물 사진도 상당히 준수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좀 어색했어요. 사실 인물 사진을 소프트웨어로 처리한다는 게 좀 어색하게 나와서 사용을 잘 안 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말 잘 나와요. 예.
이거 정말 이거 정말 뭐 단렌즈 적용해서 찍은 사진하고 비교해도 크게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잘 나옵니다. 근데 요것도 인물 사진 모드가 잘 나옵니다. 네, 잘 나오고 나름 꽤 퀄리티 있는 사진도 찍어줘요. 느낌 있는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니까 카메라 사실 요걸로 찍든 아이폰으로 찍든 뭘로 찍든 간에 찍는 장소와 환경, 빛, 그리고 찍는 사람의 손이 중요하지. 뭐, 네. 얘는 충분히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 카메라인 건 맞습니다. 사실 부족함은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생활 방수까지 좀 지원이 됩니다. 이게 뭐 갤럭시처럼 IPX 뭐 68이나 78 뭐 이렇게 뭐 인증받은 건 아니에요. 지금 방수 방지는 뭐 이렇게 최적화된 건 아닌데, 그런 이제 갤럭시 폰 같은 경우는 수영장에 그냥 들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사용해 본 적이 많이 있었고 편리하긴 한데 문제는 분실이죠. 예, 그러고 들어갔을 때 분실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방수라는 거는 샤워할 때 뭐 이렇게 좀 폰을 좀 뭐 유튜브를 좀 본다든지 뭐 아니면 뭐 비가 올 때 폰을 좀 쓴다든지 그럴 때 이제 물에 젖는 것이 폰이 부담스러운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는 생활 방수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사용하면서 그런 환경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 탈 없이 문제가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고장나면 어떻게 하느냐, 뭐 아무튼 싸잖아요 기계가. 예. 뭐 저렴하니까 뭐 고장나면은 어쩔 수 없지 뭐 그 생각으로 그냥 사용을 했는데 아직까지 튼튼하게 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면서 좀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얼굴 인식 기능이 정말 빠르고, 얼굴 인식 기능이 그러니까 언락이 빨라야 폰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언락 기다리는 거 정말 짜증나요. 그 잠깐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왜냐면 폰을 그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런데 정말 빨리 열어줘서 정말 그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그리고 화면 사이즈, 화면비라고 보는데 6.3인치 맞나? 6.3인치일 거예요 아마. 이게 6.3인치인데 6.5인치의 아이폰 XS 맥스보다 밸런스는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아이폰 XS 맥스가 굉장히 좋은 디바이스인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 뚱뚱해요. 부담스러울 정도. 그러니까 걔는 얘랑 비슷한데 얘보다 옆에가 좀 넓어요. 아이폰 XS 맥스가. 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 좋은데, 잠깐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이폰 XS 맥스거든요. 네. XS 맥스보다 비슷해요. 사이즈는 비슷한데 옆으로 좀 폭이 좀 작죠. 옆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좀 있어요. 요게 폭이 얇으면 그립감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사이즈에 최적화는 이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치도 작잖아요. 얘는 물방울 노치고 얘는 큰 노치고.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없는 부분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구형 같고요, 이게 신형 같습니다. 물론 이게 더 신형이긴 해요. 근데 가격 차이가 말이 안 되잖아요. 160만 원인데. 물론 스펙은 뭐 아이폰이랑 비교하면 사실 욕먹습니다. 아이폰하고 비교하기는 어려운 사양이긴 한데, 일단 이거는 25만 원의 가격이라는 거에 항상 포커스를 맞추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샤오미에서 가성비를 또 논하는 것도 웃기는 겁니다. 얘는 그냥 원래 가성비 좋은 걸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가성비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고 이 디바이스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단점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뭐 아무래도 게임 헤비 유저들, 이제 뭐 굉장히 무슨 그 고사양의 RPG 게임이나 뭐 그런 뭐 FPS 게임 같은 거 하시기에는 조금 그래요. 왜냐면 제일 하이 그레이드, 그러니까 고사양 모드로 게임을 못 합니다. 아예 설정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볼까요? 제가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을 이렇게 해봤는데 뭐 보겠습니다.
로딩 속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로딩 속도가 조금 오래 걸려요. 아무래도 이제 보급형 칩셋이 들어갔다 보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데, 예, 이게 멈춘 거 아니고 기다려야 됩니다. 예. 나오죠? 예. 이런 거에서 조금 차이가 난다는 거. 근데 호미노트 7은 보급형이니까 게임 못해,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가끔 하는데 제가 하는 게임 중에 제일 고사의 게임이라서, 이게 전 RPG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 자, 뭐 게임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나는 가장 그 고품질로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 디바이스는 좀, 이 디바이스로 그걸 요구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예, 무리됐어. 이 지금 HD 모드까지는 지원이 됐던 것 같은데, 예, HD 모드까지는 지원이 돼요. 밸런스를 추천하더라고, 처음에 설치하고 나니까. 네 기기에는 밸런스가 제일 최적하다. 그래서 밸런스를 추천해주고, HD는 무리해서 쓸 수 있는 수준, 그리고 더 고화질은 지원 안 한다고 나와요. 그죠? 이제 고화질 모드는 이 디바이스에서 해당 기능을 지원하신다. 그죠? 그러니까 그 그래픽 카드나 이런 부분에서 성능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HD 모드로 사용을 해도 되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밸런스 모델. 제가 밸런스 모델로 한번 해봤는데 별로 뭐 모르겠더라고요. 괜찮습니다. 밸런스로 해도 잘 나오고요. 게임 하는 데 있어서 뭐 전혀 불편함은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폰 XS 맥스로는 제일 고화질 모드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폰은 사실은 게임이 워낙에 잘 돌아가는 폰이니까 그렇게 해도 사람 많은 데서도 전혀 끊기거나 뭐 그런 부분은 없더라고요. 근데 얘도 밸런스 모드로 하면 전혀 뭐 부족한 면이 없다라는 거. 근데 그건 고사양 게임에서 이제 사실 라이트한 게임 같은 거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예. 로딩에서만 조금 차이 나요.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 제가 가끔 지금 시작한 게임인데, 이거 좀 돌려보니까 그냥 비슷하더라고요. 갤럭시 S10이랑 돌아가는 이제 속도나 뭐 퍼포먼스 이런 것들은. 그래서 뭐 게임 하시는 분들도 이건 라이트 유저만 쓰는 거 아니야?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충분히 사용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는 디바이스라는 거. 그리고 뭐 유튜브,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밴드하고 카카오톡하고 뭐 이런 것들 SNS 돌리고 유튜브 보고 그런 것들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화면이 커서 오히려 좋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저렴한 거다 보니까 베젤이 조금 큰 건 있어요. 하단부 베젤이 뭐 갤럭시나 뭐 갤럭시 같은 경우는 베젤 정말 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또 눈이 익숙하다 보니까 무거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항상 또 만족스러운 부분은 가격이었죠. 아 맞아, 내가 이거 25만원짜리지 그리고 또 홈태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장점이라고 본다면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사양이면은 충분히 값어치를 하는 거고요. 249,000원이면 솔직히 말이 안 되게 저렴하게 나온 거예요. 삼성에서 A30 모델을 곧 출시하지만 30만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사양은 비슷할 겁니다. 근데 삼성페이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AS가 뭐 삼성은 물론 좋으니까 뭐 그런 거 감안하면 삼성페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꼭 삼성이 아니라도 된다라고 하면 홍미노트 7도 굉장히 괜찮다 쓰기에. 예, 특히 세컨폰으로 사용하기, 뭐 메인폰으로 사용하기도 전혀 무리가 없고요. 세컨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 디바이스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뭐 팁을 몇 가지 드리면 홍미 시리즈나 뭐 이런 거 삼성폰, 제가 주변에 삼성 거만 쓰시는 사람한테 뭐라는데 나는 삼성 거만 써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이게 막 그 적용된 게 있어서 뭐 버튼을 2번 누르면 카메라가 되고 뭐 그런 거 때문에 불편하다는 거야. 제스처 같은 거.
요즘 나오는 폰들은 제스처 전부 다 커스터마이징이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혹시 모르는 분이 계실까봐 한번 말씀. 홍미도 마찬가지 다 답니다. 홍미노트 7도 들어가서 안드로이드 폰 중에 이제 삼성 거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거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버튼 및 제스처 가기 하면은 카메라 실행, 뭐 버튼 2번 누르기, 근데 편한 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삼성폰에서 버튼 2번 눌러서 카메라 실행하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었다라고 하면 이걸로 선택하시면 되고, 홈 버튼 길게 누르는 게 편하다 면 이걸로 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종류가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슬라이드해서 아이폰 쓰던 사람이 나는 이렇게 슬라이딩 해가지고 카메라 찍고 싶은데, 아이폰은 이거거든요. 이건 안 돼요, 여기서. 근데 요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삼성폰에서 넘어오시는, 아이폰에서 쓰시는 분들은 안드로이드 넘어오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iOS가 워낙에 좀 UI가 많이 다르고 사용이 좀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삼성폰 쓰다가, LG 삼성폰 쓰다가 넘어오시는 분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크린샷 찍는 것도 조절 다 돼요. 네, 버튼 뭐 눌러가지고 이렇게 찍잖아요, 삼성폰은.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구글 어시스턴트를 지원하는데 이게 처음에는 비활성화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쓰려면 어플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자주 사용하신다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AI거든요. 그러니까 비서, 빅스비 같이 쓸 수 있는 건데, 뭐 구글 어시스턴트가 빅스비보다 전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얘가 삼성에서 만들었냐, 어디서 만들었냐, 뭐 그거지. 이건 구글에서 만든 비서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활성화 시켜놓고 사용하시길 좀 권장하거든요. 특히 AI 스피커나 뭐 이런 부분, 이제 워딩, 그러니까 말로 뭔가 실행하는 거에 되게 익숙하신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분들은 이런 거 좀 필수거든요. 저도 보통 말로 그냥 이렇게 실행을 그냥 하는 편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0.5초를 길게 누르면, 전원 버튼을 0.5초를 누르면 구글 어시스턴트가 실행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면 오케이 구글 하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네, 뭐 이 정도 알려드리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 화면 열기 같은 것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메뉴를 길게 누르든지, 뭐 뒤로 가기를 길게 누르든지, 뭐 이런 걸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성에 따라서 설정할 수 있어요. 손전등 켜는 것도 단축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플래시 있잖아요. 그래서 플래시가 자주 쓰는 분들은 단축키 설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그 테마 관련한 거. 그러니까 샤오미 폰이 테마가 무료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것도 그 순정 테마가 아닙니다. 이거 테마 들어가 보시면 테마가 상당히 많은데, 어떤 포인트는 테마는 많아요. 그런데 얘는 다 무료라는 거. 거의 다. 그냥 다 무료예요, 보면. 이게 지금 이거는 핫 테마, 핫 이제 인기가 많은 뭐 그런 테마인데, 지금 이것도 무료죠? 여기 보면은 다 무료예요, 이거. 예, 무료. 뭐 여기서 그냥 받아가지고 그냥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해볼까요? 음, 그래서 테마를 그냥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그냥 받은 다음에 다운로드 하면은 받아가지고 그냥 적용 누르면은 테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좀 뭔가 새롭게 써보고 싶다 그럴 때 테마 바꾸잖아요. 근데 삼성은 이제 뭔가 플랫폼이 이제 뭐 테마 제작자한테도 이제 뭔가 돈을 좀 벌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어 있어서 이제 유료가 좀 많은 편인데, 이게 다 무료라는 게 좀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좋죠, 뭐.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저는 이 홍미노트, 그러니까 샤오미 폰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테마가, 이런 테마 배경화면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무료라는 게 보면은, 그죠? 다 무료입니다. 예. 미 크레딧이 있죠. 그러니까 거의 다 무료고 유료가 있어요. 가끔씩, 정말 가끔씩 있고. 갤럭시는 거의 다 유료고 무료가 가끔 있는 거잖아요. 얘는 다 무료고 정말 어쩌다 한 개가 유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테마, 카테고리 보면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제 설정할 한번 찾아보는 데 있어서 할 수도 있고요. 탑 차트 보면은 탑 이제 제일 많이 받는 것들 다 무료죠.
예. 그래서 좀 뭔가 좀 기분 전환이나 좀 새롭게 뭔가 쓰고 싶다고 할 때 이런 테마 같은 거 바꿔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최근에 뭐 어디서 봤던 게 좀 재밌는 기를 봤는데, 샤오미 폰 사니까 호미노트 7 샀는데 그 뒤로 006 그 뭐 해외 전화 뭐 그런 게 많이 온다. 그거 보고 좀 웃겼거든요, 솔직히. 예. 그거는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진짜일 수도 있는데, 제가 제 경험상 저도 006 전화 받거든요. 그런데 그 전화가 샤오미 폰을 구매하고 나서 샤오미 폰 때문이 아니고, 저는 언제부터였냐면, 저는 이제 이 샤오미 폰 사용하기 전에 한 번도 안 사봤을 때 아이폰 쓸 때였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나서부터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직구 구매할 때 그 개인정보가 그 판매자한테 직접적인 개인정보가 전반적인 전화번호, 주소 이런 게 다 넘어간다는 게 조금 찝찝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라는 플랫폼 자체는 신뢰는 하는데 판매자한테 개인정보가 가는 게 좀 찝찝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그렇게 많이 왔나 생각해 보면 그 뒤로 갑자기 많이 왔거든요. 그건 샤오미 폰 이제 써보기 전이에요. 006 전화가 많이 온 거는 어 직구할 때 이제 개인정보가 좀 유출이 된 것 같다. 네,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폰이 이제 샤오미 폰 같은 거 사면 아무래도 이제 뭐 X사이든 뭐든 이것도 직구로 구매하면은 어쨌든 개인정보가 또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지, 디바이스 자체에서 뭔가 스팸 전화를 오게끔 그런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이라도 좀 믿음이 가지 않는, 네, 판매자나, 뭐 Q10이나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 좀 신뢰할 수 없는 작은 판매자나 뭐 그런 데는 좀 구매를 하지 않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 이후로 그 전화번호 차단을 좀 하고는 있는데 좀 스트레스 받거든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썰이 길었는데요. 예. 이 정도 해가지고 한 사용 후기 좀 남겨봤습니다. 영상이 좀 편집도 없고 좀 지루할 텐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이나 뭐 추천, 좋아요, 라이크 뭐 이런 것들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 거 하려고 이제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라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